2025년이 강력한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렵게 회복했던 100K를 다시 되돌리면서 96K까지 현재 단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이 다시 96K 돌파하면서 100K를 갈 때 이제 새로운 불장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미소를 띄웠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96K가 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은 찐 조정인가 찐 폭락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이 왜 조정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급락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매크로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가장 큰 채권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우려가 생긴 이유는 바로 어제 발표됐던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비제조업 물가지수 또한 예측치를 크게 상회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미국의 경기가 강하다,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시금 어렵게 잡았던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도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노동시장까지 강력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면서 미국채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6%까지 급등하면서 가장 높았던 2023년 10월 5%까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미국 경제 데이터들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특히나 트럼프가 취임되면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지금 함께 매크로 시장에 작용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월에 예정돼 있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95%까지 상승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동결에 대한 컨센서스는 62%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동결이 95%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시장은 지금 어쨌든 매크로 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지금 비트코인과 미증시는 동일하게 갑니다. 비트코인 상승할 때 나스닥 선물도 같이 상승하고 비트코인 하락할 때 나스닥도 같이 하락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졌지만 나스닥도 같이 빠졌다라는 거. 크립토 시장의 개별 리스크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 매크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된 거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저녁에 개장되는 미증시 흐름이 다시 회복되는지 아니면 추가 조정을 받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현재 지금 대표적인 미증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다시 바닥을 찍고 약간의 회복되는 움직임을 현재 가져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95K 초반까지 비트코인이 내려갔다가 약간의 지금 꼬리를 말아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장 개장 전까지 상승하고 본 미장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다시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비트코인도 말아 올려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증시가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영향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비트코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수요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유입으로 마감됐고 대다수의 다른 기관들은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블랙록 같은 경우는 6억 달러 수준의 엄청난 유입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대장주에는 엄청난 돈이 유입됐고 이 대장주가 나머지 유출 물량을 전부 다 상쇄하면서 유입으로 마감을 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블랙록에는 어마어마한 기관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발의했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이번 차기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 후보를 만나서 디지털 자산 법안과 규칙 제정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20일부터는 게리 겐슬러의 사임과 함께 친화적인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위치를 하게 되고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낸 상원 의원과 폴 애킨스가 왜 지금 만나서 어떤 것을 논의했을까? 너무나도 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규제와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둘이 나눴을 가능성이 크고 폴 애킨스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의원인 팀 스콧과도 지금 회담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애킨스는 게리 겐슬러의 비참한 임기를 끝내고 미국 자본시장 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사고 특히
특히나 차기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만난 팀 스콧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법안인 FIT 21세기 금융혁신 기술법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팀 스콧이라는 거. 결국에 이 둘이 만나서도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는 너무나도 뻔하다라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코인베이스가 뉴욕주 금융 서비스로부터 가상자산 화폐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취득했다. 과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뉴욕주에게는 굉장히 큰 가상자산 서비스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정식으로 라이센스까지 획득했고 미국 경제의 핵심 주축인 뉴욕주에서도 적극적인 크립토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눈치채야 될 거, 2025년부터는 확실히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고 이런 식으로 친화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시작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레거시 은행 간의 관계 개선이 전망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제와 송금의 새로운 혁신인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을 작년에 많은 레거시 은행들은 많이 깨달았을 것이고, 실제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 또한 트럼프와 회동을 하면서 2025년이 강력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두 인사가 웃으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트럼프는 따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미국 SEC로 인한 규제 장벽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채용과 계약 확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효과를 통한 강세장을 낙관하면서 리플 또한 향후 트럼프의 힘을 받아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내비쳤고, 물론 트럼프 또한 리플을 미국 자국 기업 살리기를 위한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 또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의 RLUSD를 더 많은 플랫폼에서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며 곧 리플의 현물 ETF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다. 분명히 이 여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플의 핵심 인사들이 트럼프의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 이반자들과 얘기를 했을 거고, 분명히 거기서도 들은 얘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디파이 시장에서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확대를 위해서 오라클의 대장인 체인링크와도 협력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 세계에 지금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기존 구식 송금 앱 사용은 감소되고 있고 점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상용화, 범용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송금 수단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202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확대하면서 국가 간 결제 송금에서 빠르고 수수료가 낮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느리고 비싸고 불편했던 그런 국경 간 결제의 불편함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은행 및 중앙은행조차도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도입하려는 모습. 그리고 초대형 VC인 멀티코인 캐피털 또한 2025년은 AI 에이전트와 기관 열풍에 주목해야 되며 2025년에 토큰화된 증권, 즉 RWA 시장, 토큰화 시장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여기에도 포함되는 게 뭡니까?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된다라는 거. 지금 공통적인 키워드 AI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기관의 대형 채택이 25년에 잠재되어 있는 확정적 호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인 썸즈업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9,700개나 매수하면서 유동자산 다각화를 위한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채택하는 움직임 매일매일 하나 둘 기업씩 나와주고 있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수익을 보는 채굴 업체들 또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트코인을 팔아야 회사에 이익이 되고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데 팔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채굴 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상승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팔기보다 나중에 120K, 150K 가서 파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초대형 채굴 기업들이 모두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솔라나를 무한 매집하는 솔 캐나다 기반 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솔라나 신규 매수를 위해 2,500만 달러의 신용시설을 배치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도 기업의 준비금 차원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EO 또한 올해 주요 테마는 비트코인 매수 기업의 등장이다
하면서 여러 민간 기업들이 대차대조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보유 추세는 흥미롭다. 그리고 이 보유 추세는 이제 시작일 뿐 2025년을 시작으로 더욱더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소식.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에 대한 달러 의존을 피해서 탈달러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 원래 과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채의 가장 큰 수요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채를 팔면서 금을 계속 매집한다라는 거, 탈달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금을 매집한다라는 거는 탈달러의 일환일 수 있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준비금으로 채택할 수 있는 힌트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는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달러 없는 시스템,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하면서 브릭스 내에 대체 지불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 간의 지금 무역 결제는 위안화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유동성 경색, 그리고 위안화에 대한 신뢰가 달러만큼 없기 때문에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지불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금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통화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브릭스가 올해부터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브릭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다. 그런 잠정 호재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분석가인 매트 호건 또한 2025년 암호화폐 성장을 주도할 국가별 비트코인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고, 비트코인을 할당하지 않는 것이 국가에 더 큰 위험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가들도 이제 미국이 준비금으로 공식 채택하고 발표하고 나면 너도 나도 이제는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그런 유행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가상자산 거래에 조금 열린 태도를 정부 차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 기업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면서 실명계좌 단계적인 허용을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국내의 초대형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수요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최근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단기 홀더들의 축적세가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강력한 상승이 동반될 때는 단기 홀더들의 축적이 가중되면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 홀더의 축적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약세 흐름으로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단기 홀더의 축적이 바닥을 찍었을 때는 언제나 좋은 눌림목 바이 더 딥 구간이었다. 어쨌든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단기 홀더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단기적인 악재일 수 있지만 좋은 가격에 더 싸게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도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의 변화를 체크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활성 주소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가 언제나 굉장히 좋은 바이 더 딥 눌림목으로 싸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관이었다. 지금도 뭡니까? 활성 주소수가 엄청나게 크게 튀어 올랐다가 100K 부근에서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을 받으니 다시금 활성 주소수가 바닥으로 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좋은 바이 더 딥 구간까지 활성 주소가 내려온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겁을 먹고 도망칠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좋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찬스들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실질 수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는 강력한 수요를 동반하고 있다. 당연히 전반적인 수요는 조금 내려왔다고 할지언정 과거 1차 불장 때도 이런 식으로 수요가 올라왔다가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더 큰 수요가 발생되면서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식으로 수요가 상승하고 약간의 과열을 시켜준 이후에 더 큰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수요가 양수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강세장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장가 매수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가장 강력한 시장가 매수세가 이번 조정 장세에 들어왔고, 이번 조정 장세에 강력한 시장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개미들을 던지게 만들고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게 만들고 본격적인 25년 사이클 전 100K 아래에서 살려는 수요들이 엄청난 매집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기술적으로 보자면 아쉽게도 100K를 돌파 후 직전 저항이었던 100K를 리테스트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큰 장대
400대 음봉이 나오면서 95.8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다시 100K 위로 안착을 해주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단기 조정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고 벌써부터 4번이나 지지를 해줬던 90K부터 92K 가장 강력한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는지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매크로 흐름과 미증시 흐름도 다시금 이번 주에 회복을 해준다면 저는 언제든지 고개를 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90K를 하방으로 깨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비관적으로 하락장의 시작으로 보기보다는 상승장의 단기적인 흔들기와 개미털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기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청산매 흐름 같은 경우도 지금 95K 하단으로는 94K 구간에 롱 물량이 포진되어 있고 또다시 어마어마한 비관론과 회의가 가중되면서 숏 물량이 상단에 많이 쌓이고 있다. 선물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94K 이하로는 이렇다 할 롱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94K의 롱을 죽여주면서 다시금 가격을 올려주는 운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4K까지 조정을 두면 더 많은 숏 물량이 들어올 거고 이 숏 물량을 다시금 먹으면서 가격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단기 흐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단기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이클의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벌써 5번이나 이번 사이클에서 큰 조정을 견디고 98K까지 왔습니다. 이번 조정은 과거의 조정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만큼 조금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이 나오면 사이클이 살아있다라는 가정하에 언제나 좋은 박앤세일 구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반감기 캔들 차트입니다. 반감기 이후에 언제나 비트코인은 굉장히 큰 랠리를 보여줬고 반감기 사이클마다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지금 반감기 이후로 비트코인은 49%밖에 오르지 못했고 아무리 못해도 지난 반감기 패턴이었던 600%의 반의 반 150%에서 200% 정도 되는 상승률 분명히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감기 이후 49% 먹으려고 이번 사이클에 용기 있게 뛰어드신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 기회도 잘 살리셔서 의미 있는 부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결승선까지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도 시황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